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강에서 공부를 했던 유체의 상대적 평형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등각 속도로 회전 운동을 받는 유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용기에 유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용기가 지금 오메가의 각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때 유체는 바로 이런 표면을 이제 갖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에 수평 방향의 압력 변화 및 유면의 상승 높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지름 방향을 말해요. 자, 그래서요, 바로 여기에서요, 바로 반지름 R인 이 위치에서의 이 자유체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때 이 자유체의 지금 R인 위치에서의 압력은 P입니다. 그리고 DR만큼 갔을 때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더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의 압력은 P 플러스 DP라고 할게요. 이때 면적은 A입니다. 이 자유체의 면적은 A입니다. 자, 바로 이 자유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압력 변화와 유면의 상승 높이를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자유체에 대한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뭐예요? F는 ma 그 식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값은 바로 뭐 어떤 값이 되냐 하면은 구심력이 됩니다. 구심력. 구심력, 원심력 아시죠? 구심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이라는 것은 밖으로 회전하면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자, 이때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또 어떤 값을 갖냐 하면은 이 자유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냐 하면은 구심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의 값을 갖냐?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의 제곱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 R 값에다가 이 회전수의 제곱 값으로 갖는다는 거죠. 자,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어떤 물체가 반지름 R, 회전 반지름 R을 가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등 속도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구심 가속도는 뭐냐 하면은요. 이 물체의 지금 그 원주 속도는 V로 일정해요. 어느 곳에서나 다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방향을 변화시키는 그 가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구심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은요. 어떤 값을 갖냐면은 R분의 V의 제곱 값을 가져요. 여기서 V는 원주 속도라고 했잖아요. 이 원주 속도는 또 뭐냐면은요. R 오메가의 값을 갖습니다. R은 반지름이고요. 오메가는 뭐예요? 각속도예요. 이 각속도는 어떤 값을 갖나요? 60분의 2파이 n이라고 하는 식의 이란 그 값을 갖게 되죠. 여기서 n은 뭐예요? 회전수죠. 이건 회전수죠. 회전수고 단위는 뭐예요? RPM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단위는 분당 회전수의 그런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각속도와 이제 회전수의 그 관계식입니다.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구심력, 바로 이 힘인데요. 자, 이 힘은 바로 여기에서 이 자유체에서 이제 전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요. 이쪽에서의 그 압력은 지금 P니까, 그리고 이 면적이 A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P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힘은 어떻게 되나요? P 플러스 DP 곱하기 역시 A가 되면서 방향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여기에서의 질량, 이 자유체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질량은 G분의 감마 ADR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ADR이 바로 뭔가요? 최적이죠. 최적. 이 자유체의 최적이죠. 길이가 DR이고요. 그렇죠? 면적이 A니까 ADR 하면은 바로 최적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분의 감마가 밀도잖아요. 그래서 밀도 곱하기 최적을 하게 되면 바로 질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심 가속도.
AR인데 이 값을 마이너스로 했어요. 뭐예요?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좌변은 이렇게 이제 풀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PA하고 이 PA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또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ADP 이꼴 G분의 감마 ADR의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져요.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자유체에 대한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자유체를 하나의 점, 즉 단위 최적당에 관련 식으로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위 최적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최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최적이 뭐예요? ADR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ADR로 나눴습니다. 이렇게요. ADR로 나눠주고요. 또 여기도 뭐예요? ADR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A 없어지고요. 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ADR, 그 다음에 여기 또 ADR 이렇게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또 어떻게 되나요? DR분의 DP만 남잖아요.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G분의 감마, 그렇죠? 예, G분의 감마 그리고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또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쓰면은요, DP에 대해서 쓰면은요, 바로 압력 변화값이에요. DP는 이렇게 되죠. DR이 이쪽에 이제 곱해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요, 이제 이 압력 변화가 되는 이 전체 값을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DP 값을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반지름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G분의 감마 오메가의 제곱은 또 상수니까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뭐예요? 정적분이 아니고 부정적분입니다. 예, 어떤 하한과 상한이 경계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 반지름 방향에 대한 그 압력 변화값에 대한 그 적분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1이 있는 거니까는요, P가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R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R 제곱이 되죠. 그러면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정리하면은 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을 이제 A식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적분상수 C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적분상수 C는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제 구합니다. 즉, 축심 R 이꼴 0에서의 압력은 P0다. 그 말은 뭔가요? R이 0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의 압력은 뭐가 된다? P0가 된다. 바로 뭐예요? 대기압이죠.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대기압이 작용이 돼요. 그런데 이 대기압은요,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 압력을 계기압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압 값은 0으로 그렇게 놓게 되면 C는 뭐가 되나요? C는 바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R 값이 0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R이 0일 때 이 P 값은 뭐가 돼요? P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P는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뭐예요? 각속도의 제곱에도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지분의 감마는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식의 양변을 감마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감마분의 P가 되고요. 감마분의 P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요, 이 유체의 지금 비중량이 감마거든요. P는 감마 H 값이잖아요. 그래서 감마분의 P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H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감마로 나누니까 여기를 감마로 나눴고요. 또 여기를 또 감마로 나눴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감마하고 여기 감마하고 또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2지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만 남아요. 뭐가요? H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체의 그 상승 높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 상승 높이가 바로 이 H값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상승 높이가 이 H값은 바로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은 R0에서의 상승 높이 H0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R 이꼴 R0의 위치는 어디가 되나요?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R인데요. 이 R값이 R0래요. 그럼 이 위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상승 높이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H0가 되죠. 이게 지금 같은 높이잖아요. 그렇죠? 예, H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요. 예, 이 식에서 H값 대신에 H0를 놓고요. 대신 R은 뭐가 돼요? R0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 H0를 구하는 식은요. 2지분의 R0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식을 좀 암기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렇게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 용기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압력값, 자, 이 압력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렇게 그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할 때 상대적 평형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체 입자와 입자 간의 어떠한 뭐예요? 미끄러짐, 전단도 발생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뭐예요? 고체 덩어리와 같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냥 정지해 있는 겁니다. 이 유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 압력값 P 값은요. 그냥 정지 유체 속에서의 그 압력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압력 P는 그냥 감마 H가 되는 거죠. 예, 또 여기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P 이꼴 감마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2의 28에서 뭐예요? 이 그림이네요. 여기에서 R0가 50mm인 원통에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m래요. 이런 원통에 물을 담아서 중심축에 대하여 120rpm으로 회전시킬 때 회전수가 지금 120rpm이에요. 이때 이 수면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차, 최저점이 여기고 최고점이 여기에요. 이 높이차니까 H0네요. 이 H0를 구하고 최저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상의 벽면 위치에서 압력을 구하래요. 최저점을 통과하는 수평선 어떤 값인가요? 바로 이 최저점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죠. 바로 여기에서의 압력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요. 각속도 오메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n이죠. 자, 여기에서 회전수가 얼마예요? 120rpm이니까 120을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56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H0 값 구하죠. 이 H0 값은 앞에서 우리가 식을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럼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서 R0가 얼마예요? 50mm예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m입니다. 이것을 미터로 이거를 단위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0.05m가 되겠죠? 예, 나오는 단위를 미터로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 오메가는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풀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H0는 0.02m가 나와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02m예요.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차는 바로 0.02m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바로 이제 이 압력값을 구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압력값이죠. 그럼 P는 감마 H0예요. 자, 그런데 이 감마는 비중량이에요. 이 물의 비중량이죠.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비중량 구하는 식 9,800 곱하기 비중. 비중이 물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1이죠. 예, 그래서 9,800 곱하기 1. 그리고 H0 0.02를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96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나와요. 이것은 파스칼 단위로 이렇게 되겠죠. 196 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